기존 제약주에서는 지금 하우스들이 움직이면서 약간 끼가 있는 게 유한양이 있고 JW 중해제약이 있고 뭐 탈모 연결되거나 뭐 뭔가 이렇게 좀 폐암 아니면 또 항암 아니면 치매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걸 움직이는 하우스들이 벌써 진행시키고 있어. 그럼 진행시키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종목을 세분화하면? 난 그래서 유한양이나 JW는 이미 했거나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무거워. 그래서 그런 거 알아도 제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용 로봇 겹치는 것들 여기도 겹치고 같이 겹치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그 타짜들의 세계야. 여기는 꾼들의 세계. 꾼들의 세계. 꾼들의 세계. 요번에 그 자료에도 꾼의 세계라고 해서 또 그 자료 그 누구 이름부터 시작해서 넥슨 바이오 그 다음에 또 EV 첨단 소재 뭐 이렇게 해서 그쪽 라인도 쫙 했잖아. EV 그리고 넥슨 바이오의 전화사채를 CMG 제약이 넥스트 투자. 바이오? 넥스턴 바이오. 이게 다 연결고리가 다 이쪽 라인이 있습니다 할 때 최근에 EV 첨단 소재가 차 헬스케어의 지분 참 전략적 투자가로 왜 그러겠어? 이 같은 라인이거든. 그러면 차 헬스케어를 왜 전략적 투자를 했겠니? 왜? 상장시켜서 해먹으려고. 루닛 같이. 그쪽도 다 루닛 전에 상장 전에 들어가서 지분 참여하고 전화사채하고 끌어서 이거를 상장시켜갖고 엑스트 하는 거 아니야. 주가 올려갖고. 똑같아. 차 헬스케어는 비상장이야. 근데 차 헬스케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 병원 관리 회사입니다. 오, 차이스케어가요? 그럼. 병원 관리 회사. 미국 병원, 두바이 병원, 호주 병원. 이게 뭐야? 병원 관리면서 가장 의료 민영화나 호텔식 경영 이거의 핵심 회사가 차이스케어예요. 차이스케어. 이거를 상장시키려고 그래요. 상장시키기 전에 시장 조성하면서 전략적 투자가 들어가고 판을 짜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움직임이 나오면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 왜 움직일까? 왜 움직일까? 내년에 금리 나올 것 같거든. 자금 조성도 쉽고, 이제 금년 10월 딱 가면 이제 연준이 금리 중단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자금 조달해서 벌써 3년 그림을 그리는 거야. 루닛이 5년 작업했거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상장돼서 싸우는데 이쪽 세계는 상장되기 전에부터 작업을 벌써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장되기 전에 작업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비상장 하든지 그 방법 외에는 아니면 차이스케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차바이오텍이나 차백신연구소 그래서 이제부터 추가 더 하시든지 없는 분들 다른 데 쪽에서 이쪽에 없는 분들은 이제 어프라고 그랬어. 팔아갖고 뭐 포스코 DX 파신 분들은 뭐 또 KT 썸마린 갖고 가든지 이쪽으로 또 가시든지. 이게 2025년에서 2030년 사이에 또 템버가 나오나 볼래. 제2의 포스코 DX 같이. 제2의 포스코 DS 같이 바이오 쪽으로 시장이 구성이 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 사람 이쪽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이냐면 2025년에서 2027년에 보는 거야. 그리고 어느 가격대까지 사 모으는 거야. 그리고 어느 가격 이상에서는 그때부터 대응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메일 봤어. 제가 차바이오텍을 4만원대 많이 찾았는데 4만원대 못 팔고 다시 원위치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고. 원위치면 다행이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4만원대 팔아고 2만원대 다시 껴놨는데 이게 12,000값 빠지네. 그러면 생기는 대로 또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4만원부터 다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조성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느브에 빠졌다가 시작은 순식간에 가버려요. 그 1년 중에 3개월 만에 분출시켜버려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가끔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종목 이렇게 보고 종목 토론방도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차바이오텍 종목 토론방 들어가 보니까 야 사위도 판 주식이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사위가 팔았겠니? 이래서 어째서 집에서 보고 빵 터졌던 일이 있는데 그게 왜 팔았는지 알아? 사위가 혼자 TT한 거잖아요. 이라니 이거. 사이가 누군데? DB그룹. DB를 먼저 풀어야 되지. 그쪽 작업이니까. 그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야. DB하이텍, 왜냐면 거기도 세 판이 싸우는 거 아니야. 거기다 강성부, 근데 판지
좀 됐는데 당장 일이 아니라 좀 몇 년 전인데. 몇 년 전이지. 그 작업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야. 아. 누나하고 싸우고 아버지는 이상한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자금 확보를 하려고 그때 둘째 사이가 그 팔아버려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 다 이게 그러니까 새를 뒤진다는 게 그런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그리고 그거란 말이야. 왜 팔았을까? 어디 작업을 하는 걸까? 이런 거 같지. 그러니까 하우스들을 뒤진 강서부 펀드는 다음 타켓을 뭐로 할까? 딱 전략 나왔어. 내년 주청 3월 말인가 4월 달에 그 이사가 한 명 만기야. 또 자기 사람 꽂아 놓으려고 하는. 당연하지. 그때부터 이제 시동 걸 거라고. 내년 4월 달 정도에 그 이사 그 한 명이 만기되는 걸 강성부 펀드하고 나는 그 DB 그 주주 모임들 있거든. 그 사람들 힘 합쳐서 개인 자기네들 투자자들이. 사람을 심어 놓을 거라고 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DB 그룹하고 차바이오텍, 차병 그룹. 그리고 차바이오텍은 요새 이제 새로운 타짜들이 들어왔지. 타자? 넥스트 우리 자료 올라간 그 플로우 차트를 좀 보세요. 그거 보면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죠, 선생님. 그럼 차바이오텍이 사실 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CMG 제약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다 연결돼 있지. 넥슨 바이오가 그 갖다 얘기해서 60억을 투자했잖아. CMG 제약에. 그러면 A가 가면 거기 투자한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담보 가치가 높아지면 그걸 땡기는 거야. 그럼 차백신 연구소는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주가가 일단 싸야 돼. 그래서 그거를 더블 이상 쉽게 만들어서 담보를 다시 껴넣어야 돼. 그 작업을 가장 만만한 거지. 오히려 차 바이오텍을 제일 늦게 할 수도 있다고. 무거우니까 오히려 좀 가격대가 싼 그거 그럼 다 후루룩 올린 다음에 담보 가치를 높일 수 지금 있다. 보면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세력주 감각의 에너지가 붙은 것 같아. 그래서 EV 첨단 소재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시고 그런 것도 순식간에 몇천 원짜리를 거의 한 4-5배 올려놓고 봐봐. 담보가 높으니까 그거 갖고 차 헬스케어를 인수해버리잖아. 인수한다. 전략적 투자하잖아. 투자. 그런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연골고리를 찾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스테인 플란트 판 주주가 뭘 찍었어. 주성 엔진이 찍으니까 주성 엔진이 저렇게 날아가는 그런 물질을 찾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제가 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못하실 텐데 제가 그래도 외국계 법인 파트에 이런 부분에 또 1세대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지금 대충 7세대까지 내려갔거든. 7세대. 그러니까 도제 시스템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다들 소위 패싸움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력을 자기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괜히 우리도 넥타이 매고 그랬지만 점잖하지만 이거 패싸움들 많아. 그러면 거기 합리적으로 할 것 같지? 쟤네들 갖고 있는 거 죽여. 저거 빼서 우리 거로 와. 심지어는 자존심 싸움도 한다. 그럼 그 속에서 연합을 맺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당연하지. 그럼 여기서 2차 전지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요번에 공격한 애들이 모 하우스가 공매도 쳤다가 아웃된 애들이 있어. 이번에 쇼커버링 이렇게. 복수열전하러 온 거야. 내가 복수열전 한다고 그랬죠. 그게 150에서 90 만든 주입니다. 그럼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요 차트 속에서 그리고 이쪽을 죽여야 뭐가 돼? 지네들 반도체가 되는 거야. 여기 판동 갖고 가라 일로 와. 그 작업이 지금 하우스와 하우스. 근데 그 2차 전지는 하우스가 아니야. 개미 집단군 호모야. 그러니까 응집 잘 됐다가 나중에 공포하면 이건 순식간에 부러지는 에너지란 말이야. 개인들이 단합한다? 나는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서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머의 말기는 참 끔찍하더라고요. 포모의 막바지는 뉴스가 도배가 되는지. 아니, 그러니까 포머의 막바지는 다 아웃이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탈출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이제 막 뉴스가 탈출해. 나오고 더 가야 된다, 간다 너는 하는데. 집단을 하면 그 집단의 에너지에 휩쓸려갖고 돌아서는 순간에 깔려 죽어. 못 나와.
쥐떼들이 말해서 절벽 떨어지지. 떨어진 거 알면서도 밀려서 떨어지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응? 나와야 되겠네. 무섭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 하는, 내가 누누이 어디서부터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대중의 포모와 반대로 가셔야 돼. 평온한 곳으로. 오히려 내가 CJ, CGV 유상증자 먹으면 따블 먹습니다라고 한 게 대중의, 그때 뉴스 봐. 다 망가뜨리고 유상증자 박살내는데 주가 떨어뜨릴 겁니다. 박살낼 겁니다. 요번에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했어? 걔네들 이제 실적 잘 나왔다고 하면서 우리 확 올렸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때 봐봐. 단가가 7,000원 이상짜리가 5,800원 낮아졌어. 그래서 더 싸게 확보한 거 아니야. 분명히 이제 증권을 따블 만듭니다. 오, 금요일장에도 CJ, CGV 제 기억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올려놓고, 이게 오늘이 권리락이야. 아, 오늘 오늘이. 증작 공짜로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납입 때 돈 내게끔 하기 꼬시기 위해서 올려놓고 돈 냈어. 그럼 떨어뜨릴 거야. 떨어뜨리고. 그 오늘 파신 분들이 정말 잘하신 거네. 그리고 돈 냈어. 그리고 나서 신규 상장 때까지 올리지. 또 올려. 그 스케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CJ, CGV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신규 상장 이후에 그때까지 조금 이제 돈을 확보해서 갖고 계시다가 그때 넣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납입일이 언제고 신주 상장일이 언제고 그러면서 대충 신주 단가가 5,800원, 6,000원 잡아. 따블하면 12,000원. 여기서 계속 놀 거다.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이거 2만 원까지 보낸다. 이걸 설계하는 집단 CIO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공포해갖고 욕먹게 하고 이 아이디어를 그냥 했겠습니까? 욕먹을 줄 번이 알고 뉴스에는 왼수되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치떨고 털고 나가는 거야. 여기도 보이지 않게 큰 작전이야. 뭐 작전이 뭐 라더견 사태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작전은 오히려 조사도 안 한다. 이런 거. 근데 선생님 이게 잘 타면은 진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나 이도저도 모르겠고 머리 아프고 난 이거 심장 벌렁벌렁해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유상증자 게임이라는 하나의 툴을 만들어 드리지 않았어. KC 코트랩, CJ, CGV 다 따블 날 겁니다. 유상증자. 유사증자 게임이라고 부르는 거야. 선생님. 유상증자는 아니지만 무상증자 게임은 유무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어떤 건 유상도 주고 무상도 줘. 그럼 시간 더 늘어져. 공짜로 준 게 나오기 때문에 희석화돼 갖고. 무상으로 준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나네요. 뭐 DLENC. DLNC는 무상증자 게임이라도 건설주 아니야. 지금 건설주 논하지 마라. 근데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바이오주 금리 인하 시대를 준비하면서 그쪽을 하는 작업하는 세력이 있어요 라고 하셨잖아요. 건설주도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보는데 그쪽을 하는 SOC 관련된 세력들은 없는 겁니까? 없어. 지금 판 짜도 판이 짜지냐? 왜 없어? GS건설 무너졌지. DL, HD 이쪽 봐봐. 그러니까 건설주는 아직도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야. 그러면 언제쯤 되냐? 그거는 언제 열어? 수소하고 똑같아. 2025년에 열어보셔야 돼. 2025년 정도. 그리고 내년 총선 정도 지나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하면 그때 이제 바닥 찍고 좀 터닝할 거야. 그러니까 먼저 갈 게 우수닥장 많아. 근데 건설주 지금 에너지를 펀드 해갖고 바이오는 뭐야? 규합이 돼. 창투자. 야, 너 얼마 넣을래? 나 50억. 이게 작업이 돼. 건설. 택도 마라. 그리고 또 생각되는 GS 우리는 자이에서 살고 싶어가 이제는 이름도 바꾸고 싶다. 뭐 순살자이. 지금 상황이 이런 것까지 터지면은 이게 망각으로 잊어버릴 때까지. 근데 이쪽에 해외 파트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럼 대충 언제냐면 플랜트 쪽 있지 않아요? GS? 저기 스페인에 약간 뭐랄까 정수 패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에너지가 작아. 그러니까 현대건설 요새 해외 움직이는 수주력이 작구나.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삼성엔지 요새 그쪽만 강하잖아. 그래서 뭐 사우디가 됐던 네옴이 됐던 우크라이나가 됐던 중동이 됐던 조선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이런 쪽만 강한 거야.
그냥 아파트나 이런 쪽은 아직도 건들 시장 조성도 안 돼. 펀드도 형성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랑비 옷젖도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발동은 그냥 총선 전에서, 그러니까 나는 그쪽은 오히려 KT 썬만이 그나마 도와주는 거야. 그쪽도 더 SOC거든. 그 다음이 이제 KT 썬만이 와 해주면 그 다음에 철도가 갈 거야. 그때 이제 징글징글한 기술? 특수건설, 동아지지 이런 것들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건설 쪽 갈 때가 이 시차가 6개월에서 10개월 아직 남았어.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컨대 이게 갑자기 뿅 가는 건 없다. 아니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분위기만 하면 돈이 분위기만 뭐 되고 어떻게 돈이 꽂혀야지. 돈이 꽂혀야지.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이 돼야지. 그 사이에 벌써 우주, 반도체, 바이오 이런 것들은 다 조성돼서 벌써 움직여 팀이. 이거는 시도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지. 그 시차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걸릴 거라고. 알겠습니다. 또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해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이쪽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부실건설과 관련돼서 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이 그게 형성되지 않는 망각이 되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그러면 언제쯤 망각되겠냐? 그 뉴스에 나오지 않아야 돼 일단. 아니 그거보다 조용해져야 돼. 이제 여의도에서 막 때려 부수고 짓고 막 이런 게 보여야 될 것 같아. 건설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형성돼야 한다. 그러면 총선 전후에서 여의도, 용산에서 무슨 이런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4년에서 2027년 대선까지의 싸움이야. 그러면 아직도 몇 개월 남은, 내가 왜 6개월에서 8개월 남은 2024년 4월 10일이 총선이야. 지금 몇 월? 7월. 7월이야. 8, 9, 10, 11, 12, 1, 2, 3, 4 몇 개월? 9개월. 그러면 조금 앞당겨. 선행하니까 주식은 3개월, 5개월. 그래서 6개월에서 이렇게. 그 스케줄 잡은 게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시대가 오면은 건설주가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근데 용산시대 하다 보니까 제 머리에서 딱 스치는 게 있는데 LS 네트워크스가 LS 용산타워 상가 창고를 임대하잖아요. 그리고 프로스펙스 신발 의류 같은 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2차전지가 아닌데 LS 네트워크스 엄청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야. LX 네트워크스. 그거 현대 오토 에버. 다 그것도 용산 쪽에 그 에너지 관련된 거에 거버넌스 그런 것만 하자고. 그러니까 콕콕 집어야지.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시장이야. 갈 때도 어떤 테마가 있어도 다 두세 개만 보내.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장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용산 테마, 이게 용산 여의도 개발해도 뭔가 이 테마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내가 여기다 하나그룹, 하나 시스템만 하는 이유가 왠지 아냐? 하나 시스템만 하는 이유는 하나그룹 거버넌스잖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 오션, 하나 막 수주하고 방산 수주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안에 오히려 우주항공 관련돼 갖고 하나 시스템이나 거버넌스 게임, 그리고 하나 굳이 금융장 하나생명, 그 하나생명 빌딩 옆에 어마무시하게 바뀌거든. 하나생명? 빌딩 63빌딩 있는데요. 63빌딩 거기에 지하화가 되면서 용산 공작청까지 가. 계획 다 잡혀 있어. 근데 2030년. 30년. 지금은 2023년. 3년. 이제 시간 감각이 계시네. 이게 짚어드려야 돼. 왜냐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럼 당장 렛츠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관념을 여러분들 개념 있게 함께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2차전지 넘었는데 포스코 그룹이 이제 좀 많이 해먹었고 LS가 언제까지 갈까요? LS도 아까 나는 KT 썬마린이나 LS 네트워스, 그리고 LS 일렉트로닉은 디프리 파동이야. 너무 한번 크게 분출했어. 그러니까 이거 디프리 파동. 나라면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LS 지주회사를 하려고 하는 하우스가 있어. LS도 움직임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반대파도 세. 왜? 지주라서? 이렇게 설명하지. 제 왼수야. 저놈 되는 거 배 아파. 빌려다가 그거 할 때 때려.
에이 웃기는- 돈에 놀려서 그런 게 어딨어요. 이러니까 그래. 여기 또 살인 사건까지도 났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의장 친구였어. 같은 펀드 매니저들이야. 내가 하나 사고 내가 너한테 넘기고 내가 돈 만든 거 갖고 이제 다시 사줄게 해놓고 튄 거야. 물량을 나한테 넘긴 거예요? 넘긴 게 된 거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겠어? 손해지. 넘길 사람을 찾아야지. 그러면 되는데 그냥 못했어. 얘를 칼로 찔러고 죽여버린 거야.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쪽 세계에도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한 사람 죽고 얘는 깜빡 나오고 다들 엘리트야. 다 서울대 나오고 이 인간의 세상에서 이런 현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지주사는 뭔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반대파가 있다? 아니야. 걔가 싫은 거야. 아 그거를 이제 올리려고 하는 그쪽에 하는 사람이 팀장이 싫은 거야. 그 시아여가 싫은 거야. 그 대표가. 괜히 논란이 있을 만한 건 하지 맙시다 라는 거죠 선생님 말씀이.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삼성물산 하지 마세요. 현대모비스 하지 마세요. LG전 진짜 징글징글한 거 많잖아. 그지? 거기에 보이지 않게 CIA가 저놈들이 저쪽 펀드가 많아? 빌려다가 그것만 때리는. 말로는 뭐 합리적으로 근사 까놓고 얘기하면 그 짓을 하는 거야.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분 확보 문제와 연결을 지어서 현대모비스를 눌러야 되는 상황인 게 그것도 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해. 24만 원, 22만 원. 그도 뭐 또 빠지진 않아요? 안 빠져. 잘 유지가 돼요. 그럼. 왜냐면 빌린 거 할 때는 갚아야 되잖아. 갚을 때는 또 바닥치고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늪에서 움직입니다. 지수하고 상관없어. 자기만의 마이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다른 작업할 때 내가 100억을 샀어. 10억만 내 돈이고 그런 것들을 주식으로 빌려다가 담보로 잡거나 오히려 그거를 합쳐서 때려버려. 그리고 나중에 싸게 사면 되니까. 사서 물량으로 갚아버려. 돈으로 갚는 게 아니야. 물량으로. 그럼 물량으로 갚을 때는 갖다 얘기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으면은 어떻게 돼? 더 많이. 그럼 수익 벌었다. 이런. 운영의 뭐죠? 네. 알겠습니다. 좀 시장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만의 움직임을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오늘 우리 시장 얘기하고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대외적인 변수로는 뭐 이제 BOJ 얘기가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뭐 하는데 우리 그냥 2차 전지 올라가고 뭐 마이웨이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 시장은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정파의 반도체는 배터리파하고의 지금 싸움 이거는 이제 갖다 해서 독일과 영국이 싸우는 거와 비슷해. 이제 세계들 비슷하게. 그리고 그 사이에 틈새로 사파가 있어.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것도 하우스입니다. 근데 내가 왜 사파라고 했냐면 현 정부의 우호적인 하우스. 근데 권력들을 아직 못 잡았어. 지금 금융권의 핵심은 전 정부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교체가 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파가 돼. 1년 남았어. 1년 남았어. 연기금 뭐 여러 가지 사학연금 뭐 이런 등등등. 요새는 강제로 못 잘라. 그죠. 그럼 선생님 이 부분은 어때요? 미국이 이번에 2분기 GDP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가 2%인데 2.4% 나왔고 2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2.6%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은 3.2%인데 그거보다 낮은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예상보다 낮고 경제는 기대보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하반기에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금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안 할 수도 있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서 그 파월 의장 얘기한 거 봐. 데이터 디펜던스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주 저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면 8월 달에 나오는 CPI 보자고. 코어 CPI. CPI 여전히 CPI. CPI 물가 인플레이션. 어제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그래서 9월이나 10월 달에 최종 확인돼. 9월.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일이 터졌어. BOJ. 그치. 거기서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나는 가까이서 파워장 뭐라 그럴까? 뒤통수 때리는 거. 이제 BOJ 때문에 미국 국채 파워 어디다 팔지? 중국도 안 사주지. 한국 보고 야 니네를 그래도 그 연락 안 되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보이지 않게 금융에서는 화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 미국이? 미국은 계속 지금 강요들 계속 보내. 요번에 보이지 않게 키신저. 그 다음에 또 국무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재무부 장관. 자네, 누구야? 이름 까먹었다. 앨런인가? 자네들 앨런? 제닛 앨런. 다 가잖아. 상무부 장관도 가요? 이런 게. 그래서 선생님 앞서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과 앨런 머스크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팽당할 게 이제는 2차 전지가 나올까봐 걱정이야, 솔직히. 그리고 오늘 그 BOJ 하면서 어떤 개념이냐면 파생이 오늘 급락했다, 삼성전자 주식했다, 급등했다가 BOJ 나오면서 다시 급락을 했어. 무조건 342에서는 풀베팅. 다시 땡깁니다, 345. 그대로 됐어. 이게 왜? 나는 BOJ의 전략적인 정책, 이 YCC를 유연적으로 유동성에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파워장이 2번 이상 골 때리기 못할 거다. 그래서 금리 중단 선언이 10월 달이면 된다에 배팅할 거야. 그러면 반도체파가 이제 어떻게 돼? 금리하고 직격탄이잖아. 레츠고 부를 거라고. 아니 그럼 삼성전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치수가 올라간다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보면 자동차가 안 가주네. 근데 요게 또 하나 있어. 약세 전략일 때는 우리가 일부 자금에서는 도요타를 사고 현대차를 팔았다고. 네. 여기에 써 있는데 이제 일본이... 엔화가 강세가 돼 버리면 그래서 자동차 이게 또 그래서 다음 주는 자동차 부품 여기 다 보이자가 연결돼 있지.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하다가 그게 그래서 이래 상황이 너무 좋아. 근데 자동차 못 가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네요.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렇게 되면 도요타가 숏이 되고 우리가 롱이 되면 현대차에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수급이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쌍차 전차 군단에 가면 이건 지수가 하는 거야. 가자 제발. 그러면 현대차 기아 사는 게 아니라 현대오토. 그래서 오늘 현대오토에 매수사일 다시 10년 합한 거 13만 원. 그게 그래서 낸 거고 이제 다시 충전 관련 디스플레이 택이나 이런 것들 다시 사자. 근데 디스플레이 택이었나? 현대공업 제가 두 가지 종목 보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 그래도 어젠가 괜찮았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런 것들이 지지선을 요번에 이 2차 전지 때문에 더 급락했거든. 그거 바로 메꿀 거야. 바로 반등 나오긴 했어요. 그런 것들을 잘 머리 쓰면 타이밍 잡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선생님 그래도 자동차 부품단 지금 당장보다는 반도체 쪽이 지금 더 낫다. 그렇지.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왜냐면 거고. 이게 이런 상황이 되고 도요타가 숏이 되고 우리가 롱이 돼서 현대차 쪽으로 들어올 때 자동차 부품단이 나가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앞서서 말씀하신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더 집중하는 게 그렇지. 좋을 것 같다. 그래도 그럴 거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파의 또 하나의 중심 정부 정책에서 원전이야. 전에 원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2차 전지니까 한 번 더 퉁 빠진 거야. 근데 한전 기술은 7만 원에서 강해지지. 8만 원, 7만 원 갇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밑에 G2 파워 이런 건 더 거래 없이 퉁 빠졌지. 그럼 돌았을 땐 그쪽이 더 빨리 가는 거야. 근데 이 타이밍도 끌게야. 언제야? 폴란드 대통령이 와야 돼. 8월에 8월 와야 되고 오기만 하면 안 돼. 그치. 오기만 뭐해? 와서 밥 먹고 가면 뭐해? 그냥 악수만 하고 밥 먹고 하고 그러니까. MOU 하면 뭐하냐. 그 MOU 말도 MOU 모유?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풀려야 돼? 수주를 해야지. 웨스팅하우스에서 그걸 풀어줘야지. 풀어야 돼. 우리가 단독 기사 났을 때 BH가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올려놓고 급락시켰어. 말로만이란 말이야. 아직까지 웨스팅하우스 법적인 부분 풀렸어? 추세로는 풀려요. 근데 아직까지 트리거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여기도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끌개가 나와야 돼. 수주해야 돼. 사우디가 됐든 중동이 됐든 폴란드가 됐든 체코가 됐든 수주해야 돼. 이제 수치로 보여줘야 돼. 말로만 뻥이어 하면 안 돼. 수주를 하려면
참 어렵네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이 핑퐁에 우리 대통령의 정책적인 에너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의 강요들의 뭐라 그럴까 외교력,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풀라고 하면 또 우리가 미국하고 참 쿵짝쿵짝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근데 이 강요들이 이제 똥줄 타게 됐잖아. 내년 4월달 총력전 해야 되잖아. 그럼 뭔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철도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 원전하고. 요거는 또 사파야. 나중에 정파로 가는. 그 사람들이 이제 펜대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 부분도 스케줄 이게 팔로우 더 맨이야. 아직은 펜대로 갖고 간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파로 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팽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갑니다. 가요? 그게 제가 조사하는 에너지입니다. 가게 돼 있어. 가요? 저쪽 파 그럼 저쪽 파가 꺾이는 순간에 뭐가 꺾이는 줄 아냐? 반도체가 꺾입니다. 지금 정파 이쪽 애들이 빨리 잘리기 전에 해먹어야 돼. 내가 그거를 6개월에서 10개월 보는 거야. 그 타이밍도 이게 지금 분석이 여러분들 좀 그러니까 딴 데에서는 이런 얘기 못 들으실 겁니다. 듣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쪽 세계를 이해 못 하시면 저 이상한 사람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 우리 방송 되게 재밌대요.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다행이네. 요즘 개콘이 폐지됐잖아요. 우리가 개콘이야? 우리의 방송을 보면서 웃음을 되찾는다고. 일주일 내내 우리 방송 올라오는 날만 기다리신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신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 선생님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시장 방향,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는 싱그러 들어오는 이 파생 변동성이 월요일 이 롱숏이 어떻게 되고 나도 15분이 어떤 꼬리 흐름을 날지는 경험을 해봐야 돼. 처음 경험이에요. 그렇죠. 선생님도 이제 처음이신 거죠. 근데 선생님 투자 인생에서. 근데 요새 이 선물 이 진폭 삼성전자 진폭이 더 커진 것 같아요. 2, 3천이 쉽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선물이 3 내지 5가 하루에도 왔다 갔다. 이건 꼬리 변동 3 내지 5 움직이면 위클리 옵션은 300에서 500이 왔다 갔다. 선생님 그러면 15분 먼저 움직이면 동시효과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하지. 거잖아요. 나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럼 미국 시장 하는데 거기서부터 박살내봐. 그러니까. 그럼 삼성전자 바스켓 때렸다는 얘기야. 그럼 9시에 현물 시장 박살내는데 따라서. 그게 너무 무섭다. 난 그게 걱정이야. 그리고 사이즈가 똑같아. 그래서 삼성전자 SK 사이즈랑 배터리 8개 종목의 사이클이 거의 시가총액 비슷해. 이게 같이 가냐? 같이 떨어지냐? 하나 오르고 이거냐? 올리고 깃발을 빨간 깃발을 이게 더 심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르시면 머리에 쥐나는 거야. 쥐나. 선생님 월요일에 동시효과 보면은 길막 가슴 벌렁거릴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주말에 연구해서 자료를 좀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진짜. 이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럼 선물 원래는 9시 딱 개장하면서 하니까 선물 옵션 움직임 보고 삼성전자 분봉 띄워놓고 보면서 흐름을 체크하면 되는데 이게 먼저 움직여버리면서 동시효과에 영향을 주고 개장을 하면 만약에 악재가 들어왔을 때는 푹 빠져버리니까 그 15분이라는 게 11시까지를 좌우할 것 같아요. 와우. 그리고 요새 미결제 악재기 조 단위를 한 번에 만계약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 이 만계약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에너지야. 그러면 이게 자 일단 걱정은 되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10만 원이 30만 원이든 한번 이 변동성을 실전에 한번 감을 잡는 훈련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15분 영향력이 시가 30개의 바스켓을 어떻게 만지느냐 내가 같이 가냐 이거를 한번 짝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요런 뭐랄까 매수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 이런 것들의 그 중심되는 섹터가 어떻게 자동차도 한 바스켓이 될 수 있고 IT도 한 바스켓이 될 수 있고 화학도 한 바스켓이 있고 조선도 한 바스켓이 될 수 있고 시가 30개 중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바스켓에서 이거 같이 안 움직입니다. 아주 그냥 쌍칼 전략 별 희한한 짓을 다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의 방향이 어딜 향해서 가려고 하는지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면은 쏠림이 극단화될 수도 있어. 쫙 올렸다가 쫙 뺐다가. 그럼 이게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요번에 26일에 이 역사에 이런 걸 수시로 볼 수도 있어. 수시로. 그러면 시가상이 20%가 수시로 짱돌 맞았다가 급등했다. 이것도 수시로 볼 수 있는 느낌이 딱 들어옵니다. 그거의 맛을 26일에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클을 잘 타면 이만큼 재밌는 장은 없어요. 역사이클 타면 아주 머리에 쥐나는 장.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야, 따라가는 매매 안 하면 돼. 급락할 때 공포에 때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사보면 요게 그때는 공포지만 나중에 2, 3일 지나도 확 땡겨버리면 그때 또 추세 아니야. 때리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거를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나는 변화가 너무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체인지 스펠링에서 G를 C로 바꾸면 찬스, 기회가 됩니다. 또 한 건 했네. 그렇기 때문에 체인지가 체인지냐? 체인지가 찬스가 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께서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시면서 아, 시장 우리가 적응하는 게 답이에요. 지금 나는 이렇게 되는 거 싫은데 해도 입이 열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시원하게 보내시면서 선생님 올려주신 자료 보시면서 우리 대응하는 힘을 키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속으로 이거 괜찮은데 써먹어야지 하고 계신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